수직 이착륙하는 형태 외에 활주로를 이용하는 UAM도 있다고 뭐 책을 보니까 나오던데. 네. 이게 eVTOL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뭐 이제 eSTOL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Short Takeoff and Landing 이 약자인데 활주로를 이용해야 됩니다. 근데 Short Takeoff Landing이니까 단거리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한 그런 항공기들을 지칭하는 거고요. 또 앞에 E가 붙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로 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다른 그런 대형 항공기들은 거의 뭐 몇 킬로미터에 달하는 활주로가 필요하죠. 근데 이 eSTOL은 이제 당연히 사이즈도 대형 항공기보다는 작고요. 예. 그래서 한 100m 이내에서 뜨고 내릴 수가 있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네. 물론 이건 이제 아이디어의 문제인데 이게 원래 개발된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공항이 한 5,000개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하지만 그 공항이 다 쓰이지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소규모 공항들이 되게 많은 건데 거기는 거의 어떻게 보면 가동률이 되게 낮죠. 대부분은 대형 공항에서 다 이용을 하고요. 근데 여기도 이용할 수 있게 되려면 이런 소형 항공기들이 eSTOL 같은 그런 단거리에서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기들을 많이 쓰이면은 그런 공항들을 좀 많이 쓸 수 있게 하자라는 게 이제 RAM이라는 개념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시작이 됐던 거고요. 그럼 도심에서는 안 되겠네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아이디어를 잘 생각해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이라 그러면 좀 그 강에다가 한강에다가 좀 그런 활주로를 만들 수도 있겠죠. 예. 부유식으로. 예. 그러면은 거기에서 뜨고 내릴 수도 있을 거고요. 실제로 지금 뉴욕에서는 그 허드슨강에서 맨하탄 옆에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eVTOL보다는 좀 더 많이 태울 수 있을 거고요. 당연히 수평 이착륙이 에너지 손실이 적기 때문에 예. 많이 태울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 있고 같은 에너지로 간다고 하면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책 표지에 보면 네. 이제 2년 뒤에 다가올 거다 이렇게 네. 예측을 하셨는데 네. 실제로 2년 뒤면은 UAM 날아다니는 거 저희가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선도업체가 2024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실제로 볼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냐라고 하면 좀 얘기가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2024년이 목표고요. 우리나라는 현재 2025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볼 수 있는 거는 이르면 25년, 좀 지연되면은 한 26년에는 서울에서는 실제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건 뭐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정부의 목표입니다. 목표이자 또 관련돼서 UAM 팀 코리아라는 이제 국토부에서 산학연 주도로 만든 단체에서 지금 이걸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로드맵 보고서도 작성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기술, 시설 다 갖춰졌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관련된 제도나 법규 같은 게 또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우선 보면은 이제 인증 문제부터 그렇게 간단한 문제 아닐 것 같거든요. 인증을 받아야지 그걸 비행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상업용으로 하려면 더 까다로운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예. 이 인증을 그럼 누가 해주느냐? 이제 당연히 이제 감항 당국이라고 부르는 뭐 정부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서 해주는 건데 이게 또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거, 매우 복잡한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비행기를 가지고 이 비행기는 감항이라는 말은 운항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용어인데요. 네. 이 비행기는 운항을 할 수 있다를 입증을 해주는 거고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뭐 승객을 태운다거나 뭐 화물을 싣는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정부에서 할 수 있느냐? 사실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의 인증은 사실상 미국과 유럽에서 받아야 됩니다. 네. 미국에는 이제 연방항공청이라고 하는 FAA가 있고요. 유럽에는 EASA라고 하는 이 감항 당국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받아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받으면 뭐 이제 나머지에서는 받기가 매우 수월합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그냥 거기서 받으면은 예. 똑같이 받아줘요. 그들만 왜 그러면 꼭 미국 유럽에서 받아야 되느냐?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이고요. 또 신뢰성이 있죠. UAM이 상업화된다고 하면은 우리 삶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변하게 될 걸로 보십니까? 엄청나게 저는 큰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사실 이제 그런 걸 상상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너무 많이 들고 예. 그래서 이걸 좀 더
수월하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런 책도 쓴 건데, 예. 아주 간단하게는, 일단 우리가 같은 시간에, 예, 더 멀리, 더 빨리 갈 수 있다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파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 하면은, 일단은 제일 큰 거는, 출퇴근이 달라질 수 있죠. 예. 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또 주거 환경도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제가 간단하게 두 개만 설명드리면은 현재 우리가 주거를 정할 때 어디로 이사 갈까, 어디에 살까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아마 제일 먼저는 직장과의 거리, 출퇴근을 아마 생각하실 텐데요. 너무 멀면은 못 가겠죠. 아무리 다른 조건이 있어도 너무 뭐 한 3시간 걸린다 가는데 아니면은 뭐 2시간 뭐 이렇게만 돼도 좀 선택지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기왕이면 가까운 게 좋죠, 사실. 하지만 또 그러면 또 뭐 비용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예. 뭐 도심에는 당연히 비싸고 뭐 이런 게 당연히 있는 건데 만약에 UAM이 된다고 하면은 아주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고 계시는 뭐 경기도권의 그런 도시들 뭐 예를 들어서 분당이다라고 하면은 분당에서 서울에 뭐 을지로나 뭐 강남이나 여의도 이런 주요 상업지구에 접근을 할 때 지금은 뭐 아무리 짧게 잡아도 1시간 최소 1시간이죠. 그렇죠. 네, 뭐 차 막히면 더 걸릴 거고요. 하지만 UAM이 되면은 뭐 한 10분, 20분 만에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매일 낭비하고 있는 뭐 시간들 이런 게 절약이 되는 거고요. 환경적인 것도 당연히 친환경적이고 그러면은 이런 게 잘 정착된 나라는 아마 생산성도 확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이동에 낭비되는 시간이나 이런 게 줄어들면은 그 시간에 뭐 예를 들어서 일을 더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뭐 창의적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되면 생산성은 당연히 더 높아질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 처음에는 매우 큰 변화가 있을 거고 더 나아가면은 이게 더 대중화된다고 하면은 가격이 더 떨어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수월하게 쓸 수 있게 되면은 애초에 도시의 형태가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보다는 훨씬 넓어질 거고요. 예. 아니면 경계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뭐 경기도 근교 뭐 예를 들면 가평이나 청평 뭐 이런 데 지금 우리가 주말에 이렇게 뭐 놀러 가잖아요. 예. 거기에서 살면서 더 나아가서는 강원도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거기에서 살면서 지금 우리가 서울의 이런 주요 상업지구에 출퇴근하듯이 그 출퇴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주거지를 고를 때 새로운 선택지가 생기는 거고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뭐 획일적인 아파트에서만 꼭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면은 또 다른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난 그래도 도심에 살 거야라고 하신 분 있는데요. 당연한 겁니다. 예. 누군가는 도심에 살 거고요. 뭐 나이에 따라 다를 거고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두가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는 그거를 택해서 그렇게 좀 어떻게 분산되는 거죠, 주거가. 그러면은 지금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도심의 이런 주거 비용, 너무 비싼 집값, 뭐 이런 주거 비용도 완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분산이 될 거니까요. UAM이 상업화를 넘어서 이제 대중화되려면 네. 일반 사람들도 이제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요금은 뭐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네, 그거는 뭐 아직 없기 때문에 제가 딱 분명히 이겁니다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현재 목표로 하는 가격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어차피 이거 숫자 말씀드려도 좀 되게 와닿지가 않을 텐데 그래도 숫자를 말씀드리면 예. 선도업체는 현재 지금 초기 목표를 시트 마일당 3달러로 정하고 있어요. 안 와닿으시죠?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와닿게 제가 바꿔드리면은 뭐 한 1km 가는데 예. 한 2,500원? 현재 환율 기준으로 그 정도예요. 예. 그러면 싸지 않습니다. 이게 점점점 가격이 떨어질 건데요. 왜 떨어지냐? 당연히 이제 규모의 경제 역할이 크고요. 이제 이비토 생산 대수도 늘어날 거고 사람들이 더 많이 쓰게 되면은 비용이 떨어지는 게 일단 첫 번째인데 그렇게 되면은 한 2030년 이후에는 지금 마치 우리가 한 택시를 타듯이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우리가 택시를 부담 없이 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생각하고 타잖아요. 내가 그 정도로 급한가? 뭐,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기왕이면 이제 그걸 타게 되겠지만, 그래도 급하거나 할 때는 이제 이용을 하죠.
비슷하게 아마 그 정도 2030년 이후 넘어가면은 가격이 택시만큼 아니어도 근접하게 내려올 수 있을 거라 보고요. 나중에 더 나아가서 한 2040년 이후에는 가격이 더 떨어질 텐데요. 이유는 자율 비행이 좀 더 많이 구현되면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아도 이게 운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정말 부담이 확 떨어질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겠죠.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UAM 좀 보겠습니다. 이제 진정한 뭐 모빌리티 혁명은 전기차가 아니라 UAM에서 올 것이다. 이렇게 네. 이제 책에도 쓰셨던데 네. UAM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네, 네. 이 투자라는 관점에서 그러면 전기차하고 UAM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전기차가 안 좋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렇죠. 전기차 매우 필요합니다. 예. 전기차가 있어야지 친환경적으로 이제 탄소 배출도 줄어들고. 근데 제가 이제 진정한 모빌리티 혁명 UAM이다라고 말하는 딱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전기차를 탄다고 해서 차가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예. 차는 막힐 거고요. 예. 어디를 이동할 때 지금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삶을 삶의 형태를 크게 바꿔주기는 어려워요. 예. 지금 내연기관차랑 이제 구동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인데 UAM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을 획기적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이제 모빌리티 혁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투자는 뭐 그렇습니다. 제가 꼭 주식 투자만 얘기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전기차에 투자하는 것과 UAM 투자하는 거는 천지차이입니다. 예. 전기차는 이미 많은 분들이 다 많이 아세요. 예. 많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매우 그 전기차의 미래에 대해서는 논란이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전기차로 이제 바뀌겠지라고 하지 지금 누가 그거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은 없거든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2년 사이에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 말인 즉슨 주가로 하면은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다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 기대감이 다 녹아 있다고 좀 어떻게 보면 매우 높은 가치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UAM 관련된 거는 아마 이 방송이 그 영상이 올라가면은 밑에 댓글들이 많이 달리실 텐데요. 아마 부정적인 댓글도 많을 겁니다. 예. 저 많이 봐서 이제 어떤 댓글 달릴지 다 예상이 되는데 그 정도로 논란이 있다라는 거는 누군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예.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투자 가치는 많은 부분이 반영 안 된 게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누군가는 되게 좋게 보는 사람 투자가 들어갈 거고 아닌 사람 안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런 것도 있죠. 좀 반대의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훨씬 싸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주식 투자만은 저는 말하는 건 절대 아닌 게 이게 된다고 이 세상이 바뀐다고 하면은 주식 말고도 엄청난 투자 기회는 저는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도 부동산의 가치도 저는 분명 바뀔 거라고 보고요. 또 관련해서 새로 생기는 직업들도 있을 거고요. 예. 다른 산업에도 미친 영향이 많을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보험 산업도 달라질 겁니다. 예. 관련된 보험 새로운 게 생길 거고요. 배터리 산업도 달라질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엄청 커질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진로 설정에 있어서도 여기에 관련된 새로운 그런 직업들도 생길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먼저 상상을 하면은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UAM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걸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추정치가 많아요. 일단은 지금은 0입니다. 지금 현재는 0이에요. 예. 근데 이제 언론에 주로 이제 많이 인용되는 게 이제 글로벌 IB인 모건 스탠리에서 추정한 숫자를 많이들 인용을 하세요. 2040년에 1000조 이렇게 되게 자극적인 숫자인데 저는 사실 그 구체적인 숫자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추정하기에 따라서 그 편차가 매우 큽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매우 크게 보고 또 반대로 다른 컨설팅사나 이런 데서 추정하는 걸로는 또 차이가 너무 커서 이게 약간 중간값도 구하기 힘들고요. 평균도 구하기 힘들 정도로 편차가 큽니다. 이유는 그 가정에 따라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예. 언제 더 확산되고 또 기술이 어떻게 되고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체적인 숫자보다는 지금은 진짜 0이지만 이거는 분명 커질 거라는 건 확실합니다. 이제
UAM 시대의 어떤 주인공 기업들, 네. 뭐 대표적인 기업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기사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일반 분들이 또 플라잉카라고 하니까 일반 분들이 자동차 산업에 그런 거구나, 자동차사들이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니고요. 이건 항공우주 산업입니다. 그래서 항공우주 산업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다 하고 있다, 다 준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대기업, 큰 기업도 그렇고요, 스타트업들도 그렇고 다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항공우주 산업은 되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없는 산업이었어요. 큰 변화도 없었고 그냥 이렇게 계속 성장해오는 산업이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큰 변화가 나오기 좀 힘든 산업이죠. 안전 문제나 이런 기존에 이제 최적화된 걸로 다 왔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전기화, 모빌리티의 전기화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이비톨이라는 아주 새로운 항공기가 가시화가 되면서 이게 이제 드디어 나오겠다라고 하면서 불과 이제 뭐 거의 2년 남은 거고요. 상용화는 첫 상용화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의 지금 항공우주 산업계에서는 가장 핫 이슈입니다. 그래서 다 하고 있다 봐도 무방을 하고요.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뭐 가시적으로 선도업체라고 할 수 있는 업체는 누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기존에 막 말씀하신 분들 중에 막 한 400개의 회사가 스타트업 뭐 이런 게 다 하고 있다 뭐 이런 말들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카운팅을 잘못하신 겁니다. 네. 400개 회사가 아니고요. 400개 뭐 프로젝트들이 이제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자세히 보면은 이 중단된 프로젝트들도 태반이고요. 예. 그런 걸 다 걸러내면은 기업 기준으로 다시 세보면은 한 의미 있게 투자받고 의미 있게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는 한 20여 개 정도 됩니다. 예. 그 중에서 그 20여 개가 끝까지 다 갈 수 있을까 하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끝까지라고 하면 일단은 상용화까지 갈 수 있는가만 해도 20개가 다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중에 중간에 뭐 탈락하거나 다른 데 합병이 되거나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 현재 제일 가시성이 높은 업체를 꼽으라고 하면은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과 베타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지금 뭐 대부분 다 인정하는 선도업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런 이유는 두 업체는 이미 시제기라고 하는 기체를 개발을 끝내서 그걸 가지고 인증을 받고 있어요. 뭐 유튜브 보시면은 뭐 볼 수 있어요. 날아다니는 것도 예. 비행 테스트 하고 있는 건데 매우 가깝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두 업체가 현재는 좀 선도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조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작년에 미국 시장에 상장도 됐고요. 안타깝게도 베타는 상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 베타가 뭐 못나서 그런 거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철학의 차이입니다. 전략과 철학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 책 보시면 여기 이제 관련 기업 중에 12개 기업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책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자세히 설명해놨습니다. 이게 지금 국내 기업들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국내도 뭐 국내 기업은 그런 앞서 말씀드린 뭐 미국이나 유럽 회사들처럼 초기에 뭐 이렇게 투자한 거는 아니긴 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이 항공우주 산업이 그들에 비해서 앞서가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데 다행히도 대기업에서 좀 엄청나게 좀 그래도 적극적으로 그리고 꽤 빨리 이렇게 좀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대표적인 업체로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한화그룹의 하나시스템과 현대차그룹 두 가지로 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거의 동시에 발표는 했어요. 그 전에 뭐 실제로 한 건 좀 더 앞설 수도 있겠지만 언론에 이렇게 나온 거는 2019년 한화가 한 6월 그쯤에 이제 발표를 했고 현대차는 한 10월 뭐 거의 동시에 이렇게 나왔다고 보면 되는데요. 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19년, 20년, 21년, 20년 거의 3, 4년 지났는데 그 사이에 좀 의미 있게 잘 진행해 오고 있고 좀 빨리 먼저 상용화 갈 수 있는 회사는 한화 시스템입니다. 네. 이 말씀 드리면 현대차에서 이제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밖에서 보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보이는 걸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 애초에 시작부터가 좀 달랐어요. 하나 시스템은 이비톨 개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항공기 제작이기 때문에, 뭐, 항공기를 제작하지 안 해본 업체가 이거를 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하겠다가 아니고 미국의 오버에어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예.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 카렘 에어크래프트라는 되게 유명한 방산업체인데 거기에와 함께 만들었고요. 그래서 아주 쉽게 설명하면 카렘 에어크래프트는 좀 기술을 제공을 하는 거고 예. 한화 시스템은 자본을 이렇게 제공하는 형태로 시작을 해서 지금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 시제기가 나올 거고요. 예. 그 시제기가 나오면은 이제 인증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목표는 2025년까지 그 미국의 FAA의 인증을 마치고 2026년에 상용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그 시제기는 미국과 한국에서 이제 상용화가 되겠죠. 반면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고 우리가 하겠다라는 약간 좀 그런 형태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뭐 밖에서 보기에는 뭐 없어요. 아직 뭐 그런 시제기가 없고 현재 가장 최근에 나온 걸로는 이제 현대차 그룹도 미국의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예. 네, 그 슈퍼널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처음에는 현대차가 100% 투자를 했었는데 그 뒤에는 기아, 모비스, 현대모비스도 투자를 추가를 해서 지금 현재는 현대차, 기아, 모비스가 투자를 하고 있는 형태로 슈퍼널이라는 회사가 미국에 설립을 했고요. 여기에서 이비톨을 개발을 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목표는 2028년입니다. 이 진정한 모빌리티 혁명은 전기차가 아닌 UAM이다. 또 자율주행보다는 자율비행이 훨씬 더 빨리 상용화될 것이다.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말인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